주가 누르기 방지법 관련 이야기부터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솔직히 우리 최영진님은 좀 알아요? 기업에서 상속이나 이제 증여할 때 세금을 조금 덜 내기 위해서 주가를 일부러 좀 낮추기 위해서 뭐 매도를 막 한다든지 그게 주가 누르기 아닙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법안이 이번에 나온 거 아니에요? 뭐 얼추 비슷하긴 한데. 비슷한가요? 네. 뭐 자세한 것까지는 오늘 배우려고 왔어요. 그럼 나도 이제 배우는데 예. 일단은 그 상황을 먼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배워볼게요. 네. 재벌들은 어차피 주식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데 네. 어차피 이 사람들은 이걸 팔아갖고 우리처럼 뭐 아이폰 사고 이런 짓 안 하거든. 당연하죠. 이 사람들은 네. 이 주식을 내가 차익을 실현할 목적이 아예 없어. 오직 그냥 회사를 지배하는 용도로만 네.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오르면 자식들한테 상속할 때 상속세를 많이 내야 돼서 오히려 불리해. 네. 주가가 오르면.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주식을 눌러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배당 많이 안 하고 네. 그러면 주가 뚝뚝 떨어질 거 아니야. 배당 많이 안 하고 뭐 자사주 같은 거 소각 안 하고 이따위 행동을 해갖고 예. 주가를 막 눌러왔다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만 죽어나는 거야. 맞습니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요구가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재정경제부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내놨어. 네. 내놨는데 이거는 오히려 지금 장난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현행은 어떠한지, 정부안은 어떠한지, 그래서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 그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얼추 설명이 됐는데 조금 더 맥락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문제의 본질로 가려면요.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상속이 이제 사실은 관건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상장 회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주식회사 매불쇼, 주식회사 최욱이 있다고 해볼게요. 네. 예, 지금 비상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회사가 만약에 한 100억 정도 하는 회사다, 가치가. 네. 근데 이제 최욱이 예를 들어서 자식에게 이 회사를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상속세를 얼마 낼까요? 그냥 대충 50% 낸다고 해볼게요. 50%. 예, 대충.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은. 그러면 50억 정도의 세금이 나오겠죠? 기업 가치가 100억이니까 50억 세금 내야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장일 때는 그냥 회사의 순 가치. 이거 얼마짜리야? 그러면 매출 얼마고요, 예. 영업이익 얼마 나고요, 남은 계약 얼마 있고 건물 얼마 있습니다라고 해서 순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미. 이걸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오케이. 자, 그런데 이상하지 않죠? 원래 가치 있는 자연스럽지. 차 얼마인데 2천만 원짜리예요. 다이아 반지 얼마야? 뭐 1억짜리예요. 그거 상속하면 반 세금 내. 5천만 원 내. 우리가 그 얼마짜리를 원래 제 가치를 평가하는 거니까요. 좋아.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비상장 주식회사 최욱이 상장이 되는 순간 갑자기 방법이 바뀌어요. 너 실제로 가치가 얼마나 돼? 이걸 안 따집니다. 안 따지고 상장되는 순간 그냥 무조건 주가로 계산해 버려요. 이게 가장 큰 변화의 포인트입니다. 왜냐? 이런 이론이 바탕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인지를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 시장에서는 공정하고 가장 합리적으로 계산되는 게 결국에는 주식의 가격이다. 네. 나는 전제 조건 하에 주가를 그냥 공정가액으로 믿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원래 순가치가 100억짜리 회사인데 상장이 됐으면 이론적으로는 시총이 100억이 돼야 되겠죠. 주식 가치가 100억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러면 문제 없죠. 똑같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그럴 때 되는 이제 거죠. PBR 1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예, 근데 PBR. 이제 그런데 이제 좀 전에 최욱 앵커가 설명했던 것처럼 주가가 순가치에 그대로 이론적으로 한치 오치 없이 수렴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순가치보다 훨씬 올라가죠. 이 회사 미래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러네. 올라갑니다. 올라가. 그런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야, 이 회사는 안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순가치보다 내려가 버려요. 내려가 버리지. 주가가 내려가요. 그러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봐. 순가치를 안 따지고 주가만으로 상속세금이 걸려? 그러면 내가 회사의 주가만 누를 수 있다면 누르기만 하면 상속세가 줄잖아. 계속 줄어. 그 유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장일 땐 상관없어요. 상장 회사로 넘어가는 순간 주가를 누르면 나는 이익을 본다. 그렇지. 이 유인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네.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대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가 달라져요. 그러네. 어차피 상장회사 하면 너도 주주 나도 주주인데 너는 나보다 좀 많이 갖고 있을 뿐이지만 우리 입장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는 주가가 내릴수록 이득을 보고 일반 주주들은 주가가 내리면 손해를 보면서 이 이해관계가 달라져 버려요. 달라져 버려. 굉장히 큰 모순이 생기죠. 네. 이런 거를 전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장회사는 그냥 다 주가로만 상속세를 매긴 거예요. 잘못됐죠, 제도가. 잘못됐어. 자, 제가 제도의 잘못된 점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가 방식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맞아. 야, 주가가 순가치보다 낮아? 현격히? 그럼 대주주가 이익을 보지. 이거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생기면 주가로 계산하지 말고 회사의 실질 가치로 계산해버려. 이렇게 메커니즘 자체를 기준점 자체를 바꿔버리면 주가를 일부러 낮출 유인이 없어집니다. 없어지잖아. 맞는 것 같은데 진짜. 그죠? 낮출 필요가 없어요. 맞는 말 같잖아. 어차피 순가치로 세금 매기면 내가 일부러 왜 낮추냐. 그렇죠. 그럼. 주가 올라가는 게 차라리 내 재산 가치도 올라가는 거야. 라고 해서 관점의 전환, 상속세를 매기는 기준점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 제도의 핵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즉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핵심은 평가 방법을 주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열리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지. 예. 자, 그래서 나온 지금까지 발의됐던 여러 법률의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주가가 순가치보다 낮은 경우에 그냥 순자산 가치로 계산해버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게 이게 핵심이야. 핵심이야.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제 재경부안이 나왔습니다. 나왔어. 나왔는데 어떻게 나온 거야? 나오자마자 보면 이 본질적인 평가 방법의 변환이 안 들어가 있고요. 다 주가 안에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가가 얼마나 낮을 경우에는 너는 좀 가산하겠다. 주가가 하위 몇 %면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을게 라는 등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디테일은. 네네. 그러니까 그 모든 디테일을 들어가기 전에 평가 방법의 전환을 통해서 주가와 상관없는 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게 아니라 다 주가 내에서 결정되는 방식 안에서만 지금 디테일이 나오다 보니 그거 조금 바꾸거나 내리거나 결국 주가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를 요인이 생기잖아.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관련한 방법의 탈피, 전환이 없었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 이걸 지적해야 됩니다. 자, 근데 들어가 볼게요. 그나마도 그래서 큰 변화는 없는데 그나마도 나온 디테일이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 봅니다. 그 와중에도 또 문제 있어.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나마도 그래? 세게 나왔으면 뭔가 좀 들어볼 법한데 그 와중에도 이제 문제가 문제인 있어.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러면 너는 주가를 누르는 나쁜 기업이야. 라고 판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어떤 거를 눌렀다고 판단할 거냐. 그렇죠. 그 기준이 3개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건 3개밖에 없어요. 꼴랑 3개입니다. 3개를 말씀드려 볼게요. 네. 어려운 얘기는 빼고 쉽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코스피 기준으로 너의 순자산 가치 PBR이 코스피 기준으로 하위 25% 미칠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위 10% 미칠 경우, 그러니까 1등부터 100등까지 있다고 하면 코스피 기준으로 75등 밑, 76, 78, 79부터 100등까지 꼬레비. 코스피 기준으로요. 코스닥 기준으로 하면은 90등 밑, 91, 92, 93, 100등까지. 여기에 걸린 회사면 너 주가 누른 회사에 내가 일단 체크할게 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오케이. 자, 들어보시죠. 이게 왜 문제인가? 하나씩 말씀드려요. 이게 왜 문제인가? 자, 상속 증여세법이거든요. 결국에는요. 방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그렇지. 것들이 상속 증여세도 세법이잖아요. 세법은 조세 법률주의라 법률에 명확하게 내가 과세 대상이 되고 몇 프로 확률로 세금이 나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순위에 따라 결정되죠. 순위. 내가 내 회사 주가를 몇으로 눌렀든 실제로 내 회사의 PBR이 얼마나 낮든 높든 그거랑 상관없이 순위가 이번에 우리 회사가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너가 꼴등에서 74위에 해당됐다 그러면 나는 면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똑같은 회사인데 너 이번에 76등 됐대. 밑에서 76등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너 이제 주가 누르기 방지에 해당되는 회사래. 순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명확성이 없어요. 그건 문제야. 조세 법률주의 명확성이 위배됩니다. 위헌 시비가 걸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네. 자, 그다음 순위에 따라 결정되니까 내가 74등만 하면 면제잖아요. 주가 누르기 방지 회사로 찍히지가 않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75위쯤 돼. 좀 있으면 상속이 벌어질 것 같아. 그러면 조금만 올리면 됩니다. 그러네. 빠져나갈 길이 훤히 보여요. 그러면 안 돼. 예. 절대값으로 니네 회사가 원래 순가치가 100인데
주식회사 채우기 왜 갑자기 지금 너 50억밖에 평가를 못하고 있어? 주가가 왜 이렇게 빠졌어? 시청률 더 올려? 이렇게 노력하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수많은 유튜브 중에서 몇 위야? 요거만 따지니까 순위만 따지니까 야 이번에 좀 섹시한 얘기 좀 해가지고 조회수 조금만 올려볼까? 그러면 바로 순위 올라가지. 그러면 나 면제. 이해되시죠? 오케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순위에 따라서 기업을 판별하니 빠져나갈 길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빠져나갈 길을 불명확하기도 하고 빠져나가기 너무 쉬워요. 순위만 넘어가면 되니까요. 그러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준의 문제고요. 두 번째 기준은 그러니까 주가 누르기 방지 회사로 찍혀야 되니까. 찍히면은 그 찍힌 회사는 이제 가산한다는 거지. 좀 이따 그 페널티도 얘기할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대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오케이. 넌 나쁜 회사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찍히는 조건 첫 번째가 순위에 따라 결정되니까 문제다. 두 번째 찍히는 회사의 조건 나쁜 짓을 했을 경우. 근데 그 나쁜 짓이 뭐냐? 중복 상장, 교환 사채 발행 같이 주가에 딱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동을 1년 안에 했을 경우. 요거예요. 언뜻 들어보면 나쁜 행동을 한 나쁜 사람이니까 찍어도 될 법 하잖아요. 이거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중복 상장이나 교환 사채 발행 금지 같은 것들은 이미 지금 다른 조항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새롭게 우리가 주가 누르기 방지 행위를 새롭게 규정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제재 수단을 강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만 한 얘기입니다. 하나만 한 얘기였어. 네, 이미 하나만 한 얘기예요. 이거는 빼라. 생색내기입니다. 빼라 재경부. 이거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뭐 바본 줄 아나. 자, 세 번째. 이 대상에 찍히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뭐 6개월, 1년, 2년 단위로 일단 평가를 해서 그 기간 내에 최고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주가가 만약에 뭐 10,000원이었는데 한 1년 전에는 한 30,000원이었어. 그럼 그게 최고 주가죠. 자, 상속이 일어나거나 증여가 일어나는 그 시점 대비했을 때 그 1년, 2년, 3년 안에 있었던 그 기간의 최고가보다 30% 떨어진 회사. 요러면 체크 나는 거예요. 30%만 떨어지면 너 체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뜻 들어보면 야 30%나 빠졌으면 주가를 누른 거 아니야? 라고 체크할 법한데 한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속이 발생하잖아요. 아까 현행도 물어보셨으니까. 근데 현행 기준은 어렵지가 않아요. 현행은 아예 규정이 없다시피 하니까. 지금은 상속이 발생하면 앞으로 2달, 뒤로 2달, 4달만 체크해요. 주가를? 예, 주가를. 지금 4달만 체크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많으면 3년까지 체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누르기라는 행위를 할 정도로 영악하게 머리를 쓰는 회사면 5년 전부터 하지. 그겁니다. 더 많은 기간을 누르게 돼요. 아니, 당연하지. 3년 내내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을 언제 할지는 내가 잘 알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뜻 보면 야 고점 대비 30% 빠진 회사는 다 나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부터 눌러놨으면. 전부터 누르는 겁니다. 재경부. 네. 바보 아닙니다 우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박시동 끼고 합니다 방송.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를 더 많은 기간 누르게 된다는 부작용이 생겨요. 이해되시죠? 그렇지. 그걸 할 사람들이니까.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더 오래 눌려. 더 오래 눌립니다. 와. 자, 이렇게 해서 너 주가 누르기 회사야 라고 찍는 규정 3개가 나왔는데 3개가 다 오히려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도망갈 길을 열어주고 하나만 하는 규정을 열려주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누르게 되는 상황이 오히려. 생긴다라는 게 지금 현재 비판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이 됐다 쳐요. 그러려면 한 단계가 더 들어가요. 얘네들을 데리고 한 단계가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국세청 안에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한 번 더 받도록 해놨어요. 이 심의에서 그럼 뭘 정하냐? 아까 이 규정을 적용받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꼴등으로 뭐 밑에서 90%다. 주가 누르기 회사로 결정됐다. 그럼 들어와봐. 한번 필터를 더해. 한 번 필터를 더 받아요. 근데 그 필터를 받는 이유가 뭐냐? 주가 누르기에 고의적 목적이 없었다는 걸 소명하면 너 무죄.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 재벌들이 그거 또 좋은 변호사 써갖고 다 빼겠지. 바로 그겁니다. 이거는 법률적 서포트 또는 로비의 서포트를 그냥 열어놓는 거다라고 우리가 비판할 수 있죠. 그렇게 비판해? 그럴 수 실제로? 있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법률적으로는 목적, 고의 이걸 입증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 제가 회사의 경영 판단 때문에 자사주점 소각 안 했습니다. 뭐 경영 판단 때문에 교환사채 발행했습니다. 그 말장난은 고의 아닙니다. 네. 이러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적 요건이 명확하지가 않고요. 로비나 소명으로 기회를 빠져나갈 길을 열어줬어요. 재경부 로비 시장 열어놓은 거 들켰다. 네. 자, 이렇게 힘들게 꾸역꾸역 해서 겨우 몇 개 회사를 건졌다 해볼게요.
너는 진짜 이번에는 못 빠져나갔다. 너 주가 누르기 일부러 한 회사다라고 하면 이제 페널티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검토했던 건 뭐예요? 너 주가 눌렀으니까 실질 가치로 과세할 거야. 그러면 확실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번에 페널티가 뭐냐?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뭐야? 문제가 뭐냐? 누른 값 있죠. 누른 값. 현재 값이 어쨌거나 누른 거잖아요. 현재 값이 누른 거예요. 눌렀으니까 해당됐잖아요. 그렇지. 누른 값의 30%만 가산합니다. 그러니까 1조짜리 회사를 극단적으로 1,000억으로 후려쳤다고 쳐볼게요. 1,000억까지 눌러놨어. 눌렀습니다. 1,000억으로. 그러면 너 세금 얼마 내야 되는지 알아? 1,300억으로 놓고 우리 계산한다. 1,300억? 예, 30% 가산. 아니 9,000억을 눌러놨는데. 그렇죠. 현재가의 30% 가산이에요. 누른 거에 30%. 누른 거에 30% 가산. 그러니까 1,300억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조짜리 회사를 만약에 상속하면 세금이 예를 들어서 5,000억이 나와야 되는데 1조짜리 회사를 1,000억으로 후려쳐놨다. 그러면 1,300억으로 계산하니까 6, 700억 정도만 세금이 나와요. 아니 그 걸려도 아무 문제 없네. 바로 그거예요. 페널티가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갔을 때 페널티도 가볍지만 페널티의 핵심으로 오는 과정 전부 다 뭐예요? 주가잖아요. 주가가 상위 몇 프로, 주가가 몇 프로, 주가가 몇 프로. 다 뭐예요? 주가 관련한 규정들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본질의 핵심은 주가 누르지 마를 위해서 우리가 했는데 재경부가 내놓은 답은 뭐냐? 요렇게는 하지 마 이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길이 위험해요. 그러면 그 길로 못 가게 하는 그게 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핵심인데 네. 그 길로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길 안에 단속 카메라만 많이 설치한 거예요. 그러면 가다가 카메라 잠깐 쓰고 가다가 잠깐 쓰면 결국에는 갈 수 있잖아요. 예. 표현 좋다. 예. 그런 방식으로 입법이 되니 도망갈 길 천지고 안 걸릴 길 천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 길로 가지 마.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가면 주가 누르기 방지가 사실은 상속증여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상속세를 건드리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상속세 세율 얘기했나요? 아니죠. 상속세 세입이 좀 늘어가지고 국가 재정에 도움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정상화죠. 바로 그거. 이거는 네. 상속증여세법을 건드리지만 결국의 포커스는 그로 인해서 주가를 누르지 않아서 주가가 정상화되기 위한 금융대책이에요. 이거는요. 네.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이 이걸 바랬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재경부 안의 핵심은 뭐예요? 주가 정상화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네. 오직 상속세를 잘 걸기 위한 심의 기준 같은 것들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와. 우리가 이걸 논의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메커니즘을 망각한 채 법규술 몇 개만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시장이 원하는 이거 주가에 도움이 되겠구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 해소되겠구나. 내 주식이 왜 그동안 호재도 반영 못하고 떨어져 왔겠구나라는 거를 근본적으로 쇄신할 대책으로서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평가가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와, 너무 아쉬운 이거는 거죠. 내가 네. 볼 때는 이 대통령 속인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비판이 당초 이제 민주당에서 논의될 때 대통령께서도 적극 동의했고 같이 막 만나갖고 맞습니다. 얘기 많이 했다고 여기서 해당 의원들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께서는 신속하게 하라고 예. 최우선 입법으로까지 맞아. 하라고 예. 멘트까지 기억하시네. 하셨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나온 게 지금 용두사미처럼 나왔지 않습니까? 장난질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 거죠. 이거는 대통령의 본의를 호도한 관가에 또는 기업의 로비가 들어간 쉽게 말하면 정책 쿠데타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에 대한 배신 아니냐. 그렇게 보여요. 라고까지 비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렇게 보이는데 나는 그러니까. 몰랐는데도 네, 그렇게 그러니까요. 보여요. 듣고 네, 보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당초 누구야 재경부 장관? 그래서 실제로 아 얘기를 하세요. 누군데? 실명제로 가야지. 이름 제가 까먹었어요 지금. 그분 있잖아요. 왜? 구윤철. 그렇지. 나는 알고 있었다 이름. 예. 그래서 실제로 당초 민주당에서 발의된 여러 초안들이 있잖아요. 예. 지금 국회 심의에 올라가 있는 안. 그 안으로 하면 적어도 대상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1,000몇백 개입니다. 1,300개, 1,500개 사이가 들어와요. 그 중에 예리하게 심사를 하면 될 건데 지금 재경부 안으로 지금 만약에 심사가 들어가잖아요. 네. 100개 미만입니다. 100개 미만이든 뭐 그리고 그것도 상관없어. 걔네들도 다 피해 나갈 수 그래. 있고요. 중요한 건 그 100개 미만이 걸린다고 해봐요. 걔네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아니, 그건 상관도 우리 없어. 주가 정상화라는 시장 메커니즘의 정상화랑 아무 상관없이 상관없어. 돼버립니다. 이게 본질을 잊어먹은 정책이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이게 비판의 핵심이 돼야 됩니다. 뭐 예. 디테일한 걸로 뭐 30%가 맞아, 20%가 맞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나는 솔직히 지금 민주당 안 있잖아요. 네.
나는 민주당 안도 내성에는 안 차요. 네. 민주당 안이 그러니까 기업 가치보다 주가를 그러니까 PBR 네. 0.8 1 미만으로 1 미만으로 예. 눌러놓은 경우 예. 0.8 미만으로 눌러놓은 경우는 기업 가치로 과세한다가 아마 맞아요. 방향성일 거예요. 네네네, 맞죠? 맞습니다. 네. 근데 나는 그것도 나는 내성이 안 차. 왜냐? 대한민국 기업이 기업 가치 자체를 눌러놨으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맞지? 내 말? 네네. 기업 가치 자체를 재평가해야 된다는 게 내 주장입니다. 네. 나 바보 아니에요. 내 돈 걸려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기업 가치 자체를 눌러놨다는 거야, 내 주장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알고 있습니다. 구윤철 장관님, 이거 대통령이 알면 이거 진짜 너무 실망할 겁니다. 그래서 상속은 어떻게 되든지 상속세법에서 알아서 하되 그것 때문에 주가를 누르는 메커니즘, 주가를 눌러서 그걸 해결하겠다는 이 우회로, 이 탈피로 이게 끊기는 게 시장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런 식으로 근본적인 대책으로 다시 턴어라운드 해야 됩니다. 네. 한마디 말씀이 없으시네.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끼어들기가. 아니 권력 앞에서는 아주 그냥 조용하시네. 아니에요. 저 뭐 최욱 앵커한테도 조용하지 않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화도 냈잖아요.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근데 이제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완벽하게 설명해 완벽해. 와, 주셨고요. 이해가 쏙쏙 된다. 조금 재밌게 보면은 오늘 미래에셋증권에서 이 일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한 자료가 나왔어요. 미래에셋증권의 자료에서 네. 이 일을 가지고 본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는데 자체 계산을 좀 했다는 내용인데, 자 원래 이소영 의원이 이야기했던 일률적으로 PBR 0.8배 미만 상장사에 대해서 이제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한 경우 그걸 돌려보니까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해당 기업이 505개 정도의 회사가 나오고 500개 전체 정도. 시가총액 합정이 이제 506조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그게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시뮬레이션 네네. 자료인데 이번에 나온 세제 개편안 기준으로 하면 코스피 개수가 505개가 아니고 80개사로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총합계가 48조로 줄어드니까 종목 수는 약 기존의 이소영 의원의 원래 했던 안보다 84%가 종목 수가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은 91%나 줄어드니까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면 복잡한 요건은 엄청 복잡하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세제 개편은 현행하고도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네, 맞아요. 결론 내린 거죠. 네. 그만큼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진짜 게 문제네. 네, 정말 조목조목 설명을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 뭐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회사라든지 금융업이라든지 이쪽은 본질적으로 PBR이 다 낮게 형성이 돼 있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종별로 산업에 따라 어떤 뭐 기술주나 이런 약간 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떤 뭐 특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헬스케어 뭐 이런 쪽은 PBR이 되게 높잖아요. 거기 좀 높게 반영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섹터별로 업종별로 중위 PBR, 그러니까 평균 PBR이 있을 겁니다. 예. 업종별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상대 순위 기준의 적용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굉장히 높은 섹터는 있고요, 따로 원래 근본적으로 부동산업만 하면 자산 가치가 뭐 토지나 이런 것들, 땅 이런 게 엄청 크잖아요, 자산 가치가. 네. 그러니까 PBR 자체가 아주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섹터마다 약간의 어떤 그런 표준 편차를 섹터의 어떤 중위 PBR도 좀 고려를 해서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 진짜 기대 많이 했거든요. 저는 맞습니다. 주가 네. 누르기 방지법.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다리던 메가톤급 호재들 리스트 중에 꼭 올라가는 꼭 것들이 올라가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약발 없이 만약에 소멸된다. 그럼 시장 입장에서도 큰 호재 하나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특히 보면은 지주회사들이 주가가 엄청 눌러져 있어. 그래서 맞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왜 그 권력 앞에서 말 한마디도 못해? 아니요,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시니까 상장사들이 이제 뭐 토지나 건물 이런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네. 그걸 아주 옛날 기준가로 갖고 있는 회사도 되게 많아요. 줘봐.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기업 말씀하신 가치 게. 자체가 낮게 그렇죠. 평가돼 그렇죠. 있다니까. 한 30년 전에 산 건데 그걸 이제 평가를 그대로 그냥 놔두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자산 재평가를 해서 그렇지. 일부 좀 하기도 하는 회사도 그거 있긴 한데. 자산 재평가를 하잖아. 네. 그럼 PBR은 훨씬 낮아질 거야. 그러겠죠. 정확합니다. 정확하죠. 네. 그래서 나 바보 아니라니까요. 좀 쉽게 설명드리면 네. 최욱 앵커한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가치를 내가 평가하겠다 이러면서 재산 얼마 있어? 그랬더니 나 아파트 한 채 있다. 아파트 얼마인데? 그랬더니 뭐 한 10억 되려나? 근데 알고 봤더니 압구정 현대야.
100억짜리야. 너 왜 나한테 10억이라고 그랬어? 근데 나 10년 40년 전에 계약했던 그거 그대로 난 얘기하는 중이야. 그럼 이걸 시가 평가로 바꾸잖아요. 갑자기 100억 부자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걸 일부러 안 바꾸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PBR이 얼마나 뚝 떨어지겠어요. 만약에 PBR이 0.8인 회사가 있다면 이거 자산 평가를 다시 한다. 그러면 한 0.4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가는 그대로인데 재산이 실제로 더 늘어야 돼요. 늘어나니까. 예. 자산 가치 대비 주가 가치니까 그렇죠. PBR. 네. 근데 많이 한다. 많이 알아요. 고영철 장관님 저 바보 아닙니다요. 그러니까요. 제가 출연한 뒤에 많이 달라졌어요. 자 빠르게 저희가 지금 오늘 또 3부에서는 너무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주식 네. 시황 좀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코스피가 지금 6,296포인트로 4.58% 하락 또 마감했고요. 떨어졌어. 코스닥은 801포인트대로 플러스 0.26% 코스닥은 올라왔습니다. 뭐 외국인들이 4조 정도 팔았고 개인들이 4조 정도 받았고요. 예. 오늘 그래도 어제 제가 그 자료로 보여드린 게 역시 이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쏠림이 좀 완화되면서 다른 종목 섹터군으로 많이 돌아가면서 네. 좀 천천히 지수가 가더라도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좀 건강해지면서 좀 다른 쪽이 많이 움직일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보면 금융주 뭐 이렇게 은행이나 보험주라든지 통신주 그다음에 건설주 그다음에 음식료 그다음에 호텔 화장품 미용기기 컨텐츠 바이오 뭐 이런 것들 다 올라왔거든요. 2차전지도 올라왔고요. 올랐어요. 이런 섹터들이 다 올라왔어요. 아, 그래요? 급등도 많이 했습니다. 종목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요. 반도체는 많이 떨어졌나 보구나 그러면. 네, 하이닉스가 좀 더 많이 떨어졌고 전자도 조금 밀리기도 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오늘 이슈가 좀 된 게 특히 이제 네?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하이닉스 10% 떨어졌어요. 네, 10에서 11% 정도 빠졌죠. 아 그만하자. 아. 자, 근데 제가 이 반도체가 빠진 이유가 한두 가지 있긴 한데 그 가운데 저희가 주주하는 정책 좀 빨리 냈으면 좋겠다.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로이터 통신에서 이 두 회사에게 전문을 보내요. 야,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네, 주주하는 정책 어떻게 발표 안 하냐? 뭐 내용 있으면 좀 줘. 그랬더니 거기에 답신을 합니다. 두 회사가. 답신을 이렇게 합니다. 자, 삼성전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주주환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고 조만간 very soon 세부 내용을 공유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이제 답장 성명서를 보냅니다.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아요. 그런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경쟁사인 하이닉스는 전달한 별도 성명이 어떻게 나왔냐면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ADR 상장하면서 콰이어트 기간이 있어서 이번 네. 25일인가 지나고 나면 네. 이제 좀 발표를 하겠지라고 맞아요. 사실 좀 설레발인가? 어쨌든 빨리 하도록 사람들이 다 기대를 했잖아요. 기대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별도 성명에서 올해 말까지라는 게 표현이 들어갔고요.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주주환원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유의미하게 확대할 거다라고 말은 했습니다. 물론 주주환원을 유의미하게 할 거다. 근데 시기가 문제잖아요. 시기가. 네. 올해 말까지라고 나오니까 이게 좀 실망을 한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로이터 통신이 거기에 대해서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 LXEG 데이터 로이터 계산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연말 기준 순연금이 2,630억 달러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 하면요. 엔비디아의 예상 순연금이 1,020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2배 이상의 돈을 갖고 있어요. 아 돈을 갖고 있는 네, 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를 제외한 우리가 M7이라고 하잖아요. 엔비디아를 제외한 M7에 엔비디아 빼고 나머지 6개의 기업의 현금을 다 합친 규모보다 더 커요. 와. 돈이 엄청나게 많은 돈이 2,630억 달러가 이제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할 건데? 글쎄요, 뭐 투자를 하겠다고 바로 하겠죠. 그 질문이에요. 예, 예. 예, 뭐 할 근데 건데. 예. 이게 주주환원 확대가 계획에 막 안 나오면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 경영진이 네. 지금 돈을 엄청 벌고 있잖아요. 네네. AI 호황 때문에 네. 향후에 어떤 그 이 업황에 대해서 안 좋게 보나? 내가 지금 돈을 움켜쥐고 있는데 좋을 거면 마치 보험금처럼. 네, 좋을 거면 막 이렇게 주주환원 하고 적절하고 우리 계속 몇 년 동안 돈 벌 거야. 걱정 없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돈을 엄청 갖고 있는데 향후에 수익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한가? 움켜쥐고 있다가 이제 꺾이면 이거 우리가 시설도 하고 나중에 써야 되니까 이거 내놓기가 좀 그래? 이러면서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업황의 신호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는 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럴 수 있겠네. 네, 그게 이제 오늘 반도체 쪽에 빠진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잉여 현금 흐름에 100%를 주주환원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와. 마이크론은. 근데 국내에서는 뭐 50% 정도 이야기를 현재 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도 그러니까 그것도 좀 많기는 하지만
마이크론보다 좀 처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AI의 어떤 시장 심리 회복을 하려면 자본 배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경영진조차 스스로가 업황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뉘앙스를 계속 주고 있는 걸로 해석하고요. 네. 그리고 어차피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 말을 할래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은근하게 좋아한다, 사랑한다 내가 알고 있는데 말 안 하고 계속 있으면 어떡해요. 짜증나잖아요. 예. 지금이거든. 실망하고. 네, 그렇죠? 네, 지금이에요. 그 타이밍. 그걸 해줘야 되는 타이밍에서 안 해주면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생각을 하죠. 네.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하이닉스가 10%가 빠졌어요. 와, 너무 그 정도까지 빠질 일은 없어요. 그럼 뭐냐? 물론 이제 요즘 우리 이 시장의 수급도 좀 피곤합니다만은 네. 그 수급을 그렇게 만든 실망하게 만든 쉽게 말하면 투심을 위축시킨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 맞습니다. 거예요. 근데 왜 실망했냐? 바로 그거예요. 주저하는 대책 관련해서 어저께 그 로이터 관련해서 연말까지라고 느슨하게 대답한 거죠. 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부장님 평가처럼 야, 쟤네들 돈 그렇게 잘 번다는데 왜 돈 안 풀어? 혹시 이번 경기에서 돈 들어오는 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꽉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도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 근본적인 얘기를 그럼 저는 다시 한번 해보려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늘 펀더멘탈 얘기하고 반도체 얘기하고 또 실적이 좋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럼 왜 주가가 올라가야 돼요? 배당 많이 주니까. 바로 그겁니다. 네가 실적이 좋거나 나쁘거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따로 놀게 되면 주가하고 펀더멘탈 분석하고 무슨 상관이 됩니까? 그렇지. 근데 주식을 살 이유가 살 없어. 이유가 없어요. 내가 주식 투자하는 것은 야, 이 돈으로 너 돈 많이 벌면 그거 나한테 배당해라. 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예. 핵심 아닙니까? 그 연결고리. 나는 투자하고 너는 그 돈으로 사업 잘하고 이익 많이 냈어? 그럼 배당해. 배당해. 또는 나에게 어떤 식으로든 주주 환원을 해. 그래야 내 주주 가치가 올라가지. 네. 이게 기본적인 로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끊겨요 우리나라는. 아, 나 정말 최태원 정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미치겠다, 나 부장님 평가가 지금 어느 정도냐면 전 지구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돈을 제일 많이 현재 금고에 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지금 M7 회사 들어가가지고 금고 털면 돈이 없어요. 잉여 현금이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얘네들만 지금 수백 조가 지금 금고에 그득그득 쌓여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돈이 복사되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펀더멘탈 시나리오 이상 없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왜 주가가 안 오르냐? 그 돈으로 나한테 링크 연결을 시켜서 나에게 주주 가치를 올려내야 주가가 오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시장이 계속 왜 안 기다리고 나오는데? 있는데. 최태원 씨 뭐 합니까 지금? 네. 그런데 심지어 이제 부장님 말씀처럼 오늘 주가가 빠진 샌디스크라는 회사도 있고요. 아까 이제 마이크론 얘기도 하셨습니다. 네, 마이크론. 그 회사는 우리 돈 남잖아요. 100% 다 주주 환원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고요. 오늘 샌디스크 회사도 이번 분기 순영업이익 있잖아요. 그것보다 넘는 금액의 연간 주주 환원 대책을 오늘 발표합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선진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회사들은 실적 발표하면서 동시에 주주 환원 대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주님. 이게 시장에 메시지를 내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이지. 근데 우리 이렇게 떼돈 벌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뒷얘기를 안 해버려요, 우리는. 그러고서 어저께 이제 인터뷰 들어갔더니 연말까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라고 하니까 시장이 실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밍도 지금 더 늦기 전에 이제는 하이닉스 삼성이 세계적인 회사잖아요. 지금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기 때문에. 세계 최고잖아. 그리고 ADR도 미국 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리한 기준에 맞춰서 해야 돼요, 주주 대책을.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 기준으로 해보잖아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이번 분기에 60조 남겼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순영업이익으로 하면 90조 남았어요. 키옥샤 지분 한 게 있기 그렇지, 때문에 맞아. 어쨌거나 벌어서 판 돈으로는 60조가 남았거든요. 근데 미국 기준으로 하면은요 60조 주주하는 대책을 내도 지금 모자랄 판이라는 뜻이에요. 걔네들 기준에 말하면. 예. 근데 지금 우리는 아직 빵이에요. 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걸 시장에서 분명히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래도 베리순 조만간 할 한다고 거라고 또 했으니까. 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삼성전자는 안 씹잖아. 일단 나 안 씹잖아. 일단 좀 스타트를 좀 해주는 게 필요해요. 한번 보여줘야 돼. 그렇죠. 전자가 강하게 하고 나면 하이닉스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여론이 그게 보이는 거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키옥시아가 일본 쪽에 있는 회사지만 키옥시아도 이번에 실적을 미스했습니다만 네. 다음날 바로 급등이 나온 게 주주환원이 강력하게 나왔다. 네. 그게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그렇게 따라가는 건 좀 이상하고 우리도 해야 된다. 최태원한테 왜 한마디도 못해? 아니, 그 진짜 권력자한테 왜 말을 못해? 나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줄 압니까? 나도 SK 관련해가지고 광고 받고 싶어요. 광고요? 예. 예. 반도체 광고 하고 싶어요. 저 이번에 반도체 바꿨어요. 하고 싶다고.
유쾌하네. 최태원 씨 뭐합니까 진짜. 뭐 사놓으면 우상향 한다고 말만 하고 본인 막 이번에도 또 주식 사고 그랬더만. 아, 그거 왜 주식 산 거예요? 최태원은 갑자기 자기 돈으로. 이게 이제 그런 메시지, 그러니까 메시지를 시그널을 시장에다가 낸다. 나도 삽니다. 소꿉놀이 합니까? 그렇죠.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진짜 그거는 예고편이었고 본편이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줘야지. 그러니까 삼성도 지금 사장이 자사주를 일부 샀어요. 개인 지분으로. 네. 근데 그 샀던 매수 단가보다 지금 오늘 가격이 더 떨어졌어요. 아 실패했네. 그러니까 시장이 그 정도 예고편은 잘했지만 맛배기였고 빨리 본편을 보여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임시주총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쪽에다가 특히. 네. 그래서 지금 그 개인 투자 플랫폼에 액트라고 ACT 액트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이번 주에 삼성전자 임시주총 개최하고 320억 달러 정도의 자수주 매입 캠페인이 또 시작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개인 소액 투자자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필요하고요. 돼. 의견들을 계속 주고 이게 해외 경쟁사보다 너무 주주환원이 안 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을 계속 이제 소위 말하면 바이백이라 해가지고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고 하고 그러면서 주식수를 줄여요 계속. 그러면서 이제 돈을 버니까 주가가 계속 주식수는 주는데 돈을 버니까 계속 주가가 장기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한국은 계속 증자를 하거나 자꾸 뭐 중복 상장을 하거나 계속 이제 물적 분할을 하거나 막 이러잖아요. 네. 실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ADR 상장 자체가 유중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희석이 되죠. 근데 주주 완원도 없다 이러면 주가가 올라갈 동인이 없고 외국인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이 주식을 살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어쩌게 했어요? 하이닉스 이야기할 때 ADR 사라. 본주 사지 말고. ADR이 훨씬 비싸잖아요. 가격이. 근데 차라리 ADR 사고. 왜냐하면 업황은 좋으니까. ADR 사고 한국에 있는 본주 사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결국 거기에 방점이 좀 외국인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그게 주가의 차별화가 결국 디스카운트 요인이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뭐 바라건대 삼성이 좀 먼저 좀 공격적으로 빨리 최대한 빨리 어떤 주주 환원을 좀 강력하게 내주면 네. 하이닉스도 거기에 따라서 어떤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 매불쇼 댓글 보니까 이게 쉽지 않겠어. 보니까 참 희한한 게 재벌을 좋아하네. 최욱이 너가 뭔데 재벌한테 그렇게 말 싸가지 없이 하니? 아이, 야, 안 되겠다. 더 눌러라, 주가 더 누르고 쭉쭉 눌러라. 안 돼. 방법이 없어. 이상하게 그 재벌들을 좋아해. 아 그래요? 왜?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말하면. 와, 자꾸 존니 부르라고 하는 놈 누구야? 계속 존니. 여러분 이해하세요. 예민해서 그래요. 존니는 야 존보 계속 오랫동안 투자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그게 맞냐 지금? 이것부터 해결하고 존니를 불러야지. 계속 그 존니 부르라고 하고 있어. 네. 이거 봐 이제 계속 존니 부르래.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네. 예민해서 그렇습니다. 돈이 걸려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가 또 3부에서 나 기대돼. 3부. 네, 오디세이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디세이 어쨌든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예약을 했습니다. 아, 예. 아, 다음 주 목요일 날 예약을 네. 했습니다. IMAX로 꼭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뭘 좀 알고 보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보시면. 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방송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디세이 최고 권위자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요. 아, 네. 네. 몰랐습니다. 몰랐죠? 네네. 그 오늘 그 교수님이 오십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오늘 방송 너무 기대됩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저도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네.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되게 그렇습니다. 관심이 올라가는 예.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